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금, 토, 일. 오늘 이제 세 번째 연휴입니다. 내일이 이제 마지막 연휴고. 오늘부터 약간 분위기가 좀 이제 느낌이, 아쉽다는 느낌이 이제 드실 거예요. 그쵸? 또 막상 이렇게 뭐 계속 놀면, 뭐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없어요. 또 일을 해야 재미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라는 어떤 궁리를 좀 이제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시건방진 사람들이 더 성공할까라는 겁니다. 뭐 요즘에 뭐 정치권도 놓고 보면 뭐 여당의 권성동 씨라든지 뭐 장제원 씨라든지 그리고 미국을 따지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들, 그리고 뭐 힐러리도 마찬가지고 뭐 북한의 김정은 뭐 이런 분들, 김여정 뭐 얼마 전에 또 뭐 발표해가지고 뭐 김정은이가 또 이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으름장을 놨고, 또 뭐 시건방진 걸로 따지면은 푸틴도 뭐 따질 수가 없죠. 예, 보통 이제 가장 지각쟁이잖아요. 사람 한 3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그것도 뭐 이제 자기 밑에 사람도 아니고 국가 원수, 그 순방한 국가 원수를 1시간, 2시간씩 막 기다리게 만들고, 심지어 뭐 3시간씩 기다리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시건방지입니다. 뭐 시건방지인 건 또 막 영국으로 가면 또 뭐 대처 수상도 상당히 시건방지고,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뭐 시건방지의 대명사죠. 예, 시건방지 대명사고, 뭐 여러 가지 농담도 막 하고, 윈스턴 처칠이 갖고 있는 그 농담의 수준은 뭐 거의 뭐 상당히 좀 위험수위까지 있죠.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지각을 했어요, 윈스턴 처칠이. 예, 지각을 했는데, 국정연설을 하기 전에 지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하기 전에 딱 이제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 되는데, 딱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간만에 집사람하고 같이 잤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쪼크를 하는 거죠. 뭐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정치를 보면은, 아까 뭐 장제원 씨, 권성동 씨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쪽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시건방지게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한동훈이더라고요. 또 제가 어저께 이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우리 저희 큰 집에 큰 형이 있는 사촌 형이 사는 곳에 가니까 뭐 이제 거긴 또 약간 민주당 분위기가 좀 많고, 그쪽 가족들이 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서 그런지 저는 한동훈 막 좋다고 이제 방송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인상이 안 좋다면서 같은 사실을 보고도 좀 다르게 보는 경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뭐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시건방진 사람들이 잘 될까? 아베도 보통 시건방졌습니까? 얘기하는 게. 예, 상당히 시건방진 얘기 많이 했죠. 예. 뭐 일본 수상들은 늘 우리한테 시건방지잖아요.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 자기 땅이라 그러고, 뭐 위안부 망언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어른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들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인생 멘토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겸손해라. 예, 잘난 척 하지 말고, 있는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재밌는 것도,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런 분들,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늘 했던 얘기들은 뭐냐면, 내가 반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반대로.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차피 이 방송은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이제 버릴 게 없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왜 시건방진 사람들이 더 잘 될까? 물론 뭐 겸손한 사람들도 잘 되죠. 예, 겸손한 사람들도 잘 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지난 그 대선 때 우리가 보통 좀
덜 겸손한 사람, 덜 시건방진 사람이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올 뻔했는데 둘 다 이제 시건방진 사람들이 나왔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이쪽에서 이제 보수 쪽에서 시건방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이고 이낙연은 상당히 점잖은 사람. 근데 이재명이 됐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또 홍준표가 될 줄 알았는데 홍준표가 좀 점잖고 그래도 근데 윤석열은 좀 시건방지다. 저쪽에서 봤을 때는 왜 뭐 조국 수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안 되는 거 막 했으니까 또 뭐 조국 수사 가지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그때는 이제 의원이죠. 자기가 이제 봐도 조국 수사 너무 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했을 때 그럴 정도는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화책을 썼는데 결국은 유화책을 쓴 분은 안 됐고 강경 모드로 상당한 강경 모드로 심지어 전두환 발언까지 했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두환 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 어떤 무리수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뭔가 무리수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그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냥 과연 왜 이럴까요?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는데도 왜 이렇게 시건방진 사람들이 잘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건방진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하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겸손하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에게 편안한 감정을 주게 만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그때 핵무기 포기하지 않고 그 러시아나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야 우리가 잘해줄 테니까 안보도 다 책임져 주고 걱정하지 마. 핵무기 없애면 경제 지원도 해주고 다 해줄게. 러시아도 엄청나게 보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싹 가져갔어요. 러시아가. 그 착한 척했죠 한마디로. 착한 척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본인이 그냥 핵무기 가지고 있었으면은 전쟁을 절대 못하죠.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한테 침범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전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한테는 전쟁은 이꼬르 멸망이기 때문이죠.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상대한테 호락호락하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시건방진 것은 상대에게 상당히 위협을 주는 거죠. 그럼 위협을 주는 게 좋은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가족끼리는 안 좋겠죠. 친구끼리도 안 좋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친구나 가족도 위협적인 사람이 더 대접을 잘 받습니다. 대접을 잘 받아요. 그리고 반대로 뭔가 좀 말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은 음식도 항상 후순위로 가고 먹을 것도 늘 늦게 나와요. 왜? 저 사람은 어차피 좀 늦게 줘도 괜찮으니까. 심지어는 뭐 좀 착한 듯한 사람들은 용돈도 적게 줍니다. 뭔가 좀 이게 까칠하고 이래야지 용돈을 두둑하게 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대에게 뭔가 불안감을 주는 사람들은 그냥 1차적인 뭔가의 베네핏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라든지 어떤 협상회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호락호락하게 보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죠. 협상의 기술이라는 걸 이제 본인이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협상의 기술의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내가 호락호락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첫 챕터예요. 첫 챕터입니다. 둘째, 내가 협상을 할 때 상대에게 줄 것이 있다고 보여야 되겠습니까? 없다고 보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 보여야 되겠죠. 줄 게 없는 사람하고는 협상하지 않아요, 누구도. 상대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트럼프가 얘기했던 협상의 기술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건방진 사람들이 그 일반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논리는 소위 해서 겸손한 사람들의 논리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큽니다. 왜 임팩트가 크냐면, 시건방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를 건드려야 되거든요. 현실적인 얘기를 건드리지 않고서 시건방질 수가 없습니다. 왜? 시건방진 것은 우리가 세 가지가 부족해서 시건방진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실제 있어도 있는 척을 하는 거고, 뭐 없어도 있는 척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있는 척을 하는 겁니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특히나. 예. 그리고 이제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예. 인물도 잘난 척을 하든, 뭐 본인이 뭘 잘하든 잘난 척을 하는 겁니다. 나는 뭘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뭔가를 알고 있다, 저 사람이. 그 아는 게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거나 또는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협상이 먹히는 거죠. 예. 협상이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 내가 저 사람하고 뭔가 옥신각신할 때 허접한 사람하고 옥신각신을 할 때 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급이 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건방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인플루언스가 있는 거, 영향력이 있는 사람하고 뭔가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건방진 사람이 항상 협상의 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로 나갈 때, 예를 들면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낙연 씨를 내보내지 않고 이재명을 내보낸 이유는 이낙연 씨가 나와서 상대에게 상당히 무르게 할까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의 반대파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유화책을 쓰거나 너무 물렁하게 나가는 게 싫은 겁니다. 아주 강하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대표자로 뽑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시건방진 사람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대표자가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예. 계속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 5년 전에 홍 대표가 홍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싸움닭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왜 안 그랬느냐,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반대파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거죠. 뭐 조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대표자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시건방진 사람이 성공하느냐,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권력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뭔가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자가 돼야 돈을 벌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권력을 가질 기회도 생기는 거죠. 일단 링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링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건방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링 위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유리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시건방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시건방지다는 말을 이제 듣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편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시건방진 게 아닌 겁니다. 예. 시건방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시건방질 수 있는데 저쪽 편에서 지지자한테는 시건방진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청년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 노인분이라든지 또는 아버지나 이런 분들한테 야, 넌 너무 건방져 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에 너무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상당히 유효적인 말을 하거나 뭔가 약간 임팩트 있는 그런 어떤 이론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예. 안 맞을 수도, 그럴 듯한 얘기인데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라든지 멘토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자기 말을 앞서서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맞지 않았을 때 망신을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뭔가 뚜렷한 얘기는 그것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뚜렷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고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얘기하면서 맨날 자기 의견이 맞춰지는 사람보다 뚜렷하게 얘기하고 어떨 땐 맞고 어떨 때 틀리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도 알아요. 예. 어떻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늘 맞겠어요. 예,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인간은 원래 자기가 못하는 것을 동경하는 법입니다.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7명의 사람은 자기 의견을 뚜렷하게 주장하는 것을 상당히 망설입니다.
예. 왜? 배팅을 하기 싫은 거죠. 나머지 3명 정도만 본인의 의사를 떳떳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명 중에 3명이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사회를. 그래서 뭔가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성찰하고 자고우면하는 모습들이 과연 그러면 성공에 더 유리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100대 기업에 있는 CEO들이라든지 대한민국을 이끄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심지어 뭐 무슨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자고우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자기 의견이 뚜렷하신 분들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요번에 그 교육부 장관 박순애 씨를 내가 보면서 느낀 건데, 그 사람이 낙마한 이유는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한 것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어정쩡해서 내려간 겁니다. 벌써 올라갔을 때 겁을 먹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했으면 그런 실수도 안 했을 거예요. 벌써 겁을 먹어가지고 본인이 뭔가 다리를 덜덜 떨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 까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차근차근히 뭔가를 얘기하고, 그것이 틀릴 때는 또 죄송하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뭔가 두서없이 뭔가 이미 내가 상당히 겁을 집어먹은 것 같이 뭔가 그게 자고우면하는 것도 침착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낙마를 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전 그렇습니다. 뭐 이게 약간 일반적인 상식과 좀 어긋난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반 상식입니다. 상식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common is not common이라고 그러죠.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common sense는 is not common.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것은 뭐냐면 적은 게 상식적인 겁니다. 10명 중에 7명이 생각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0명 중에 7명이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입니다. 그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시건방진 사람들입니다. 생각만 하고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게 맞아, 틀려라고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자기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도 청년들부터 본인이 약간 내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가 틀렸다 그러면 뭐 죄송하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뭔가의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영 성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다 공갈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김정은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국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번에 이제 성명을 냈잖아요. 미국이 목적은 우리 정권을 무너뜨리고 핵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우리 정권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김정은 정부의 정권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치 뭐 없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 죽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 정권을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그 정권이 북한을 망치든 안 망치든 그 정권을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협상의 기수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건방진 거죠. 김정은의 나이가 36이에요. 시건방지죠. 시건방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죠. 이준석 전 대표 시건방지입니다. 시건방지지 않았으면 과연 거기서 버텨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건방지다는 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막 집에 가서 예를 들면 막 떤다거나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시건방진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건방지다는 얘기를 안 듣는 것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휴 3번째 연휴 때 여러분들이 약간 기분이 좀 우울할 때나 또는 내가 또 나갈 때 내일 모레는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전투력을 배가시키는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